자, 첫 번째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입니다. 진단주의는 말 그대로 진단한다. 누가 전문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거예요. 이게 진단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주의인데 이 진단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이드의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단주의.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이 들어가면 무조건 진단주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해밀턴과 리치몬드 여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가지고 만든 것이 진단주의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얘기는 자, 전이, 무의식, 전이, 역전이죠. 역전이 자, 역전이 뭐 결정론적 관점 이런 것들, 결정론적 관점 이런 것들이 모두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과거 중심, 뭐예요? 결정론적 성격이죠. 이게 그냥 진단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이 진단주의는 바로 이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지 않고 진단주의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구나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아까 전문가 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를 보면 사회복지사 중심이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사가 뭐 해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해서 질병의 심리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단주의예요. 그러다가 이 우리로 치면 IMF고 미국으로 치면 대공황이 터져요. 이 대공황이 터지면서 그 대공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기능주의다. 야, 니네 봐봐라. 안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랭크, 로빈슨, 테프트 이런 학자들이 만나서 만난 것이 기능주의입니다. 예전에 수직적 관계였어요. 수직적 관계. 의사랑 환자랑 수직적 관계로 의사가 해준 대로 했는데 이 기능주의는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의 가능성, 환경을 중시합니다. 아까 과거 중심이었죠. 과거가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를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능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중시해요.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현재 경험과 문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상황이라든지 환경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과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맞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중심이에요. 왜? 너의 문제는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냐.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중심, 그래서 자기 결정권들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이 진단주의는 사회복지사가 의사가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러면 환자는 또 아프면 또 찾아가야 돼. 그래서 질병의 심리학이라고 했다면요. 이 기능주의는 한번 그 문제가 생기면 클라이언트에게 능력이 향상돼서, 즉 병으로 치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다시 그 문제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심리학으로 부르는 것이 기능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주의 약파와 진단주의 약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은 진단주의 약파는 기능주의 대공황 이후에 등장하였다. 제가 좀 전에 대공황 이후, 이 우리나라의 IMF와 같은 게 미국의 대공황인데 이 대공황은 대공황 이후에 기능주의가 생깁니다. 기능주의. 대공황 이전부터 진단주의가 있었고 진단주의 약파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능주의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공황 이후에 등장한 것은 기능주의다. 자, 기능주의 약파는 인간의 가능성을 중시했다. 성장과 가능성, 인간의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중심,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고 성장의 가능성, 사회 환경을 중시했었던 것이 기능주의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답은 2번이네요. 옳은 거니까. 자, 기능주의 약파는 클라이언트의 생활력을 강조하였다. 자, 기능주의 약파는 생활력을 강조하였다.
뭐 클라이언트의 생활력, 너가 이제 생활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영어로 나온 라이프 히스토리잖아요. 역사잖아요, 역사. 역사. 자, 역사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나오는 게 역사죠. 과거에 네가 어땠고 이랬고 이랬으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뭐예요? 진단주의죠. 진단주의가 생활력을 강조합니다. 네가 과거에 어린 시절에 개에게 물린 적이 있어서 네가 지금도 개 보면 무서워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보는 것은 진단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진단주의 학파는 현재 경험과 개인의 동기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였다. 현재 경험이래요. 자, 진단주의는 뭐예요? 과거죠.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과거의 경험, 개인의 동기에 대한 이해를 중시했던 건 뭐예요? 이건 진단주의가 과거죠. 그래서 현재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주의 학파가 현재 경험을 중시하게 됩니다. 정답은 틀렸죠. 그래서 이해를 한 건 기능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두 학파 간 논쟁은 70년에 와서 비로소 종식되었다. 자, 지금도 진단주의 학파와 기능주의 학파가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주의 학파가 이제 대립을 하면서 통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종식되진 않았습니다. 완전 통합을 하지 않았고 부분 통합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통합을 하고 있을 뿐이지 종식되진 않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성장 가능성을 중시한 건 기능주의 학파가 맞습니다. 자, 2번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화 과정에서 기능주의와 진단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네요. 자, 1번 기능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메리 미치몬드이다. 자, 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진단주의 메리 미치몬드, 메리 리치몬드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되게 막 추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분석 이론을 갖고 진단주의를 만들었던 사람이 리치몬드이기 때문에 이 진단주의는 기능주의 대표하는 학자가 아니라 진단주의입니다. 진단주의의 학자이고 기능주의는 로빈슨이죠. 오토랭크, 로빈슨, 테프트 뭐 이런 학자들이 이 기능주의에 대한 이론들입니다. 학자들. 자, 기능주의는 과거의 심리사회학적 문제가 현재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가졌다. 과거네요. 기능주의는 현재죠. 현재예요. 과거를 받는 것은 진단주의입니다. 진단주의가 과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죠. 자, 기능주의는 인간의 성장과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그렇죠. 인간의 성장 가능성,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의지가 뭐예요?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 이 기능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옳은 거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진단주의에는 시간 제한적이고 과대 중심적인 단기 개입을 선호한다. 자, 단기 개입을 선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를 가잖아요. 과거를 가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가 어떻게 됐고 그것이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걸 모든 걸 봐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진단주의는 장기 개입을 선호하게 돼요. 그래서 단기 개입이라고 하는 과대 중심적인 관계 개입은 현재 그 문제에만 초점을 둘 때 단기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번 진단주의는 기관의 기능,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기관의 기능,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기관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서 왜 그러면 기관의 기능, 서비스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진단주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능주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경험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과거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들어가서 문제를 하려고 하는 기관의 기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즉 누구야? 사회복지사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기능주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